네, 매주 월요일에는 신장남매로 여러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신인규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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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지내고 계시죠? 네, 날씨만 빼면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너무 더웠어요. 지난주에 진짜 폭염이 예, 너무 더웠어요.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숨이 턱턱 막히고 차라리 동남아가 시원하다 이런 말들을 사람들이 할 정도로 네. 그 습도 근데 이제, 때문에. 예, 열도 이게 이제 지나가서 이번 주부터는 그래도 오늘 아침 기온이 조금 다르더라고요. 조금 낮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거 창문 열어도 조금 살만하네. 예, 제가 새벽에 일찍 나오기 때문에 그 아침에는 에어컨 안 틀어도 되겠더라. 예, 요새 주부님들이 걱정이 많으세요. 과연 이번 달에 전기세가 얼마가 나올까? 이 에어컨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진짜 지금 다들. 그 아침마다 엄마 시대 프로그램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엄마들의 마음과 함께 가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프로그램 이름 자체가 엄마 시대이기 엄마들의 때문에 마음. 어머님들의 마음과. 지금 취재 편의점이 어려운데 또 엄마 시대 자기 프로 얘기하고 있네. 아유, 윈윈 해야죠. 윈윈. 네. 윈윈 가야죠. 예, 윈윈 엄마 가야죠. 시대 여러분 예. 많이 애청해 주시고요. 저희 취재 편의점도 구독. 예, 구독이 고파요. 또 엄마들이 편의점 좋아해요. 그러니까 항상 또 자주 애용하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편의점 없이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없으면 안 돼요. 저 하루에도 몇 번씩 갑니다. 편의점. 그렇습니다. 저도요. 네, 자 여러분 취재 편의점과 함께 행복한 하루를 보내실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첫 번째 광고부터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닥터 M당 N. 식사만 하면 튀어오르는 혈당, 소비자들이 직접 검증한 혈당에 괜찮은 제품 뭐 없을까요? 했더니 100% 내돈내산 네이버 찐 후기 18,000건이 넘고요. 평점 4.9점을 받고 있는 상품입니다. 바로 닥터 M당 N을 추천드립니다. 닥터 M당은 사용하는 물부터 차별화했습니다. KCI 학술지의 효능 실험 연구 논문 등재 및 약 3만 건이 넘는 후기로 입소문을 타고 있는데요. 닥터 M 물 100% 베이스 위에 식후 혈당 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진 바나바 잎 추출물을 넣어서 시너지를 확 끌어올렸습니다. 딱 5주만 닥터 M당 N을 마시면서 혈당 체크 한번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5주간 혈당 건강 상태에 따라서 하루 2병 또는 3병을 꾸준히 마셨는데도 별 변화가 없어요라고 하신다면 사장님께서 전액 환불을 해드린다고 하십니다. 엄청난 자신감인 거죠. 또한 혈당 스트레스와 상관없이 일반 물은 마시기 힘들다. 그래서 물 대신 마실 수 있는 건강까지 생각한 뭔가 없을까? 이렇게 찾고 계시다면 깔끔하고 부드러운 차 맛의 닥터 M당 N을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식후에 마시면 입안도 깔끔해진다고 하고요. 내일 밤 자정까지 주문하시면서 배송 메모에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을 남겨주시면 모든 분들에게 2박스 주문하실 때 1박스를 더 선물로 드립니다. 2+1 이벤트 중이니까요. 꼭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네이버에서 닥터 M 당 N을 검색해 보시면 됩니다. 저도 이거 마시거든요. 너무 좋아요. 네, 식후에 너무 좋고 일단 약간 녹차 느낌도 나고 깔끔하거든요. 입안이 깔끔해지는 맛이에요. 네, 입안이 굉장히 녹차의 깔끔해요. 텁텁한 맛을 제거한 맞아요. 깔끔한 예, 그런 맛이. 예. 그래서 식후에 딱 드시면 정말 그 맹물보다 훨씬 느낌이 좋다라는 말씀을 맞습니다. 저도 마시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예, 진짜. 그리고 수분이 많이 빠지기 때문에 네. 여름에 특히 많이 진짜 드셔야 많이 돼요. 맞아요. 네. 저 여름에 물 진짜 그래요, 많이 맞아요. 마시거든요. 물 많이 네, 드셔야 돼요. 많이 예. 드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소개해드릴 광고는 인터넷 비교원입니다. 무조건 써야 하는 인터넷 휴대폰 정수기 렌탈 의외로 매월 나가는 요금으로 부담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데요. 이런 분들의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서 인터넷 비교원이 최대 128만 원의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 최대 48만 원, 휴대폰 구입 시 최대 50만 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 쓰던 폰 그대로 통신사만 변경하셔도 최대 30만 원의 혜택을 돌려드립니다. 지난 23년간 현금 사은품 누적이 983억 원 이상이고요. 누적 가입자가 무려 60만 명 이상입니다. 서울보증보험에 8억 원 이상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아주 튼튼한 법인 기업이기 때문에 안심하시고 가입하셔도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또한 개인정보 보안도 철저해서 지금까지 단 한 건의 보안 사고도 없었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비교원에서는 지원금이 타사보다 적다. 그러면 차액의 무려 150%를 보장해드리는 비교원 보장제를 현재 실시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군데 비교해 보시고 참여하셔도 좋겠습니다. 만약 나는 현금 사은품 혜택이 별로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55인치 삼성 텔레비전으로 선택하셔서 또 받으실 수도 있으십니다. 지금 1670-2571, 1670-2571로 전화 주시거나 네이버에서 인터넷 비교원 검색하시고 상담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128만 원. 아, 저도 서경석 씨 흉내 한번 내봤습니다. 별로 안 웃기다. 아니에요. 다른 멋이 있습니다. 이런 걸로 웃기지 마라. 막 이런 얘기들이 근데 있지만. 업체들의 자신감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요. 다 맛이 없다 그러면 환불해주고. 그러니까. 막 지금 딴 네. 데보다 그렇다면 비교 보장제. 오, 맞아요. 대단합니다. 그렇습니다. 자신감. 제가 이렇게 보니까 취재 편의점에 광고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예, 그러니까 자신감. 그렇죠. 예, 오래 가기 그리고 위한 예, 자신감. 제품에 대한 자신감 뭐 이런 것들이 확실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믿고 편의점 상품은 구입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다라는 네. 생각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이죠. 네. 서울 종로구에 한 이 식당이 어디냐 이렇게 다들 궁금해하시던데 대통령실 참모들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삼겹살에 소주를 네. 했습니다. 이 자체가 이제 골목이 살아야죠. 맞습니다. 골목 상권 살리기에 대통령부터 나섰다. 그 소비 쿠폰이 곧 이제 나오죠. 네. 예, 오늘부터 행안부에서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지 카카오톡에 그 신청하시면 신청 방법 같은 거 알려준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저희 프로그램 시청하시면서 행안부 들어가셔서 검색해 보시면 바로 요렇게 해서 받을 수 있구나. 나 얼마 받을 수 있구나. 얼마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게 그렇게 떨려요. 예, 안내. 장 변호사님 많이 못 받으실 것 같은데. 근데 어떠셨어요? 대통령이 직접 이렇게 골목 상권 살리기에 직접 나섰다. 네. 자, 주부. 저는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일단 소비 쿠폰에 대해서도 이게 민생경제 살리기의 의도랑 목적이 너무 분명한 거고 지금 정부에서 지금 운동하는 것도 이번 여름휴가 가급적 국내로 갑시다. 이게 정말 어려우니까 국내에서 여유 즐기시면서 또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됩시다라고 하는 걸 말로만 하면은 그래? 하는데 저도 어디 갑니다. 저도 참모들이랑 삼겹살 먹습니다. 이 식당이 또 되게 맛집으로 유명한 데라고 하더라고요. 예, 저는 이제 집이에요. 못 가봤는데 예.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정말 드시는 거. 저희도 아이한테 야 오늘 뭐 먹으러 갈까 이러면 항상 삼겹살 먹고 싶다고 하거든요. 근데 언제 먹어도 맛있는 삼겹살을 대통령이 뭐 이렇게 뭐 소맥 같은 것도 네, 같이 네, 네. 말아서 뭐 1대3 비율이다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가 나면서 좀 화기애애하기도 하고 또 소통의 장소이기도 하고 국민분들께는 이렇게 대통령도 이제 식당에서 많은 사람들 만나니까 여러분들도 뭐 한 번 만날 거 두 번 만나시고 회식 한 번 하실 거 조금 더 하시고 이런 메시지를 행동으로 보여줘서 저는 너무 긍정적이었습니다. 이거는 뭐 야당에서도 뭐 깔려야 깔 수 없는 네. 이런 행사였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신경 근데 이제 이 삼겹살이라고 하는 게 저도 삼겹살 굉장히 좋아하고요. 이제 국민 음식이잖아요. 그래서 뭐 서민들 내지는 평범한 보통 시민들이 정말 이렇게 기분 낼 때 삼겹살 많이 이렇게 드시고 하는데 이게 사실은 그 민생 회복을 위한 이제 그 마중물로서 지금 지원금을 이제 국가에서 지급을 하는 건데 이게 정말 그동안에 내수 경기가 돌지를 않으니까 너무나도 이 경제가 얼어붙고 힘들었었는데 대통령께서 먼저 솔선수범을 해서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저는 국민들께 드리는 그 메시지가 참 컸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이게 윤석열 정권과 자꾸 비교할 수밖에는 없는데 당시에는 서민들을 이용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뭐 플라스틱 그거 쓰지 말자면서 무슨 에코백 그거 들고 다니면서 실상은 명품백을 뒤에서는 그러니까. 가지러 다녔던 그 예. 위선과 그 정말 국민들을 아주 우롱하는 작태였다면 이재명 대통령은 이게 정말 아예 삶에 체화된 그러니까 우리를 대변하고 우리를 대표한다라는 그런 국민적 메시지도 들어가 있는 음식이기 때문에 전 이번에 대통령실 직원들과 함께 그 삼겹살에 소주 정말 우리 서민들의 음식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품목을 정해서 또 골목에 가서 또 식당에 가서 직접 드시고 한 모습은 저는 매우 긍정적이고 매우 좋게 봤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요. 최근에 그 대한상이 있지 않습니까? 네. 발표를 했는데 그 그래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1일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지급 그 다음에 이제 여름휴가 돌아왔잖아요 시즌.
3분기 소매 유통업 경기 전망 지수를 보면 2021년 3분기 이후 4년 만에 최고치다라는 겁니다. 그 사실 비상계엄 때 혹시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몰라서 다들 지갑을 닫았어요. 그러니까요. 여차하면 이민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네. 이렇게 그렇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현찰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비행기표 끊어가지고 떠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그런 불안감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았고 특히 외국계 기업에 네. 있는 분들이 그런 게 굉장히 많았대요. 야 홍콩이라도 가라. 막 니네 나라 어떻게 될지 모른다. 막 이제 이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그래서 지갑을 꽁꽁 묶고 있었는데 이제 이런 분들이 슬슬 좀 지갑이 조금씩 열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완전히 그러니까 경기가 동네 살아나고 엄마들 있는데 좀 분위기 달라지고 있어요? 아무래도 예전보다는 너무 불안 요소가 제거가 일단 됐으니까요. 그리고 정치적 유동성이 제거됐으니까 시장이 반응하고 있잖아요. 이게 단순히 정권 교체가 돼서 정상 국가를 회복하고 있는 걸 넘어서서 정책을 보세요. 이를테면 이 어려운 국면에 정부가 딱 뒷짐지고 있고 지금 이거 뭐 25만 원도 현금 살포니 뭐냐 하는데 뒷짐지고 있으면요. 네.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 사지 않습니다. 그렇죠. 시장이 얼어붙고 기업의 가치가 올라갈 아무런 모멘텀이 없는데 이걸 왜 사겠어요. 그리고 상법 개정안 국민의힘 왜 돌아섰습니까? 이거 국민 눈치 보는 거죠. 왜 그렇죠. 상법 개정이 되는 게 이게 뭐 노동자를 위한 게 아니에요. 기업을 위한 거예요. 기업의 건전성.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대단히 왜곡되고 주식시장과 기업 재벌들의 이해관계가 상충했던 부분. 기업이 발전하면 재벌도 좋아해야 되죠. 본인들이 네.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니까. 근데 물적 분할 딱 해가지고 띄어내고 그러면서 소액주주들을 어떻게 보면 물먹였던 이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점검해 나가자라고 네. 했던 부분이 시장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활성화되고 주식 얼마나 오릅니까? 국민의힘도 안 따라올 도리가 없는 거예요. 되게 무책임한 거죠. 대안은 못 내고 그냥 눈치 보다가 그냥 편승하는 그런 부분만 보여주고 있다는 게 안타깝고 저도 어제 이제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가지고 뭐 이렇게 뭐 주점 같은 데서 먹었는데 그러니까 2개 시킬 거 이제 3개 시키게 되고 뭐 약간 그렇게 먹게 되더라고요. 예. 마음적으로도 마음적으로, 좀 그렇고 예. 근데 되게 오랫동안 그런 모임을 할 마음적 여유도 없었고 심적 그런 여유가 전혀 없었는데 이제 내 일상이 회복되는 거라서 항상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이재명 대통령 되고 뭐 어때? 뭐 이러면 마음이 편안합니다. 맞아요. 그 이렇게 얘기 저도 많이 얘기하죠. 들어요. 예. 불안 요소가 많이 사라졌다. 저도 요새 그런 연락을 많이 받아요. 이제 그 좀 급한 거 사라졌으니까 언니 이제 밥 한 끼 먹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런, 맞아요. 그런 맞아요. 연락들을 밥 한 끼 먹어요. 막 이제 이런 연락들이 막 오기 시작을 해서 요거 생기면 다들 그 동네 엄마들끼리 모임이 좀 활성화가 되겠다라는 맞아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신혼부부는 소비 쿠폰 받으면 뭐예요? 아니 그래서 저한테도 빨리 신혼여행 다녀오세요 막 이런 얘기들 맞아요. 많이 하시는데 네, 진짜. 그래서 저는 이제 내란이 종식돼야 제가 마음을 놓고 가니까 네. 이제 윤석열 한 1심 네. 내지는 2심 결정 정도 어머, 보고 너무- 제가 이제 가긴 갈 건데 네. 저희도 근데 시 변호사님 여행 가면 큰일 났다. 방송가가 진짜 아니 마비가 오겠네요. 마비가 오겠는데. 예. 아니 그래서 저희도 정말 기대가 크죠. 그러니까 네. 신혼부부들도 저도 뭐 이것저것 또 나가는 돈들이 또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소비를 좀 줄이게 되잖아요. 근데 그 그렇죠. 상황에서 지금 경제도 많이 얼어붙어 있는 상황에서는 정말 큰 힘이 되는 그런 상황이고 전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이런 이름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어떤 이름? 선순환 정부. 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사람의 몸도 그렇잖아요. 위장이 따로 있지 않고 장이 따로 있지 않고 네. 이게 다 연결돼 있습니다. 유기체라서 그런데 국가가 그렇거든요. 근데 이게 선순환이라는 게 정말 중요한데 예를 들면 민생지원금을 통해서 경기 회복이라는 선순환이 들어오죠. 네. 그리고 부동산에 대해서 대출 규제를 하면서 그 시중의 자금들이 이제 코스피를 통한 이제 주식 시장으로 들어가니까 네. 자금의 선순환이 또 나오죠. 그리고 평화가 경제고 경제가 평화가 되는 이 선순환을 지금 이재명 정부는 해내고 있고 해낼 거라는 국민적 기대가 아주 확고한 겁니다. 드립 써왔어. 이거는 거의 암기. 제 연구 오늘 노트 써왔어. 그 연구 맛집 노트. 가면 그 우리 사장님 할머니께서 레시피, 고추장 4.2에 참기름 2.6 뭐 이런 거 있죠. 예, 그런 건데 써왔어. 예, 미리 준비하는 달라. 예, 준비하는 방송입니다. 센스. 아니 그래서 예. 저는 이게 소비와 부동산과 주식이 따로 있지 않다. 네. 결국에는 이 부동산이 가장 그 근원 만악의 근원인데 네. 부동산으로 내 집 마련을 해야 되다 보니까 다 대출 끼고 지금까지 이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네. 소비가 위축되죠. 왜? 그쵸. 은행에다가 이자 내고 대출 융자 갚다 보면 쓸 돈이 돈이 없어. 없어요. 맞아요. 그럼 소비가 위축이 되니까 네. 그러면서 또 주식 시장은 또 코리아 디스카운트 때문에 엉망진창이고
그러니까 시중에 있는 자금이 또 부동산으로 몰리고 이게요 맞아요. 완벽한 악순환이었거든요. 근데 맞아요.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부터는 이제 선순환으로 바뀐 게 네. 소비 쿠폰으로 지금 소비 진작을 시키고 있죠. 부동산 대출 규제로 이제는 부동산으로 돈 버는 수단 아니다. 확고하게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오히려 주식시장 상법 개정안 여야 합의 통과 또 다음번에도 또 한 단계 높은 차원에서의 또 상법 개정안 또 들어오기 때문에 네. 앞으로는 자금들이 또 주식시장으로 가고 그래서 부동산 가격 안정되고 합리화되고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이뤄야만 했고 이루기가 참 어려웠는데 그걸 최초로 지금 이뤄내는 정부 아니냐. 네. 그러니까 저는 이 선순환 정부라는 게 지금 이재명 정부의 아이덴티티를 아주 상징해주는 네. 그런 좋은 장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 그 속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네 군데에서 인사청문회를 하고 있습니다. 국회 과방위에서 지금 배경훈 과학기술부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산회됐다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어요. 지금 야당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최민희 독재 아웃 이런 피켓을 붙이고 있고요. 최민희 위원장이 지금 피켓 항의하면서 산회 선언하고 그 퇴장을 했다는 건데요. 지금 사실상 시작도 못하고 산회한 상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곳곳에 지금 난리인데 여가부 장관 인사청문회도 지금 15분 만에 정회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 선서 먼저 하라는 것과 의사진행 발언이 먼저다. 이제 그 논란을 좀 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이번 주가 슈퍼 위크다. 오늘만 하더라도 이제 네 군데에 그래서 겸임상임위 하시는 분들은 엄청 바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시겠네요. 두 군데를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엄청나게 바쁜데 어떻게 보십니까? 전체적으로 그 문제로 지적하는 3명의 후보자가 있어요. 국민의힘이 일단은 여가부 장관 후보자인 강선우 후보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진숙 교육부총리 후보자 그리고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이 3명에 대해서는 이제 동네 곳곳마다 현수막을 붙이고 반대 의견인데 하나하나 좀 나눠봅시다. 일단 강선우 의원의 경우는 강선우 후보자는 일종의 이제 갑질 의혹인데요. 네. 이건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 사안에 대해서 이런 접근법은 민주당이 하면 안 된다고 봐요. 이를테면 보좌진 혹시 이상한 거 아니야? 라거나 고소 고발하겠다. 물론 이제 강선우 의원실에서는 그 해당 보도 내용이 이제 뭐 사실과 좀 다르다라고 해명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일단 이 사안이 좀 커지게 된 데에는 이른바 이제 거짓 해명 논란까지 좀 더해졌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대단히 이를테면 뭐 2030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좀 민감해하는 이슈이고 명징하게 좀 인식이 되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실에서도 오늘 이제 우상호 정무수석 언론 인터뷰 내용 등을 보면 TF팀을 꾸렸고 그래서 사전 정지 작업도 있었지만 사회 여론도 보기 위한 의도가 있다라고 해서 국민 이기는 정부는 없어서 저는 강선우 의원이 잘 해명하기를 바라고 또 그 의원실에서 조목조목 이를테면 면직 처리됐던 보좌진이 너무 많다라는 건 이게 겹치기 한 부분이 있고 승진한 사람까지 다 카운트가 되는 거라서 통상 30명 미치라서 크게 이례적인 수치가 아니다. 뭐 이런 부분도 그럼 다른 의원실과 좀 맞춰보고 그리고 뭐 갑질 논란에 대해서도 본인 입장에서는 좀 과장됐다라고 억울해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이 그러한지를 좀 소상히 설명드려야 되는 책무가 강선우 후보자한테 있고 그 책무에 대해서 판단할 또 책임이 이재명 정부한테 있다. 그리고 뭐 이진숙 교육부 장관도 마찬가지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방금 전에 여성가족부 장관 인사청문회에 속개했다는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송원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강선우, 이진숙, 권오울, 조현, 정동영을 무자격 5적으로 규정을 하고 임명 철회하라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신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저는 사실 이 인사청문회라는 게 공직을 맡는 데의 적격 여부를 따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범위도 제한이 없고 또 굉장히 그 수위 자체는 무슨 수사하듯이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공적 영역에서의 어떤 권한 네. 이런 부분을 어떻게 사용해 왔는지를 점검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리고 시간이 남으면
그 해당 부처의 장관으로서 어떤 리더십, 또 어떤 비전과 정책, 또 대한민국의 현재에 대한 진단 이런 것들을 물어봐야 되는데 네. 지금 국민의힘은 김민석 총리 후보자 청문회 때부터 보여주는 지금 일관된 전략이라는 것이 그냥 발목 부러뜨리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사실은 이제 국민의힘의 마지막 발악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이 지금 국회를 이런 식으로 뭉개버리는 이런 네. 버르장머리를 저는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렇게 되면 이제 청문회가 무산이 되고 그냥 국무위원들이 그냥 임명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 저 국무위원들에 대한 검증 자체가 없어지잖아요. 이 부분은 정말 국가적인 참 손실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진수 그 교육부 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 교육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임명이 되면 저는 교육부 장관으로서 령이 쓰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실관계가 일부 확인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논문에 대해 가지고 표절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제자들의 논문을 갖다가 좀 가로채기 했다는 의혹, 또 그 자녀에 대해서도 유학을 보내면서도 위법 사실이 일단 드러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교육 문제는 대한민국에서 정말 이게 예민한 문제고 교육부에 있는 수많은 공직자들이 장관의 령을 받아서 이행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저는 부적격 인사라고 저는 보고요. 다만 이제 강선우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이 소위 이것도 좀 예민한 문제이기는 하나 이 갑질 논란이라는 것이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관계 확인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오늘 이 청문회가 너무 중요한 거고 강선 후보자 본인의 해명도 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국민들이 판단을 해서 여론이 반응을 해야 되는데 그 기회 자체를 지금 국민의힘이 스스로 봉쇄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되면은 정말 이건 국민들의 지탄을 국민의힘이 이거는 오히려 더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진숙 후보자의 문제 또 강선우 후보자는 따져볼 부분이 있는 문제 이 부분을 좀 구별을 해서 좀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이제 5명을 상대로 무자격 오적이다. 근데 원래 뭐 정은경 본부장, 정은경 그렇죠. 후보자에 대해서 굉장히 각을 세우다가 정은경 후보자는 본인들도 다시 확인을 해보니까 논쟁거리가 안 된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뺀 것 같아요. 빼고 강선우, 이진숙, 권오을, 조현, 정동영 이렇게 5명을 정했다고 하는데 관련해서 민주당 내부에 저도 어제 취재를 해보니까 얘 해명이 되는 부분은 납득할 수 있지만 납득하지 않는 주장을 하는 데에 대해서는 조금 끝까지 그냥 무조건 감싸는 것은 아니지 않냐라는 판단들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어제 그 민주당 텔레그램으로 막 소통하지 않습니까? 어제 밤늦게까지도 민주당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이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상당히 세게 논쟁도 하고 토론도 하고 하는 것 같더라. 근데 전반적인 컨센서스는 그냥 무조건 막 감싸기로 하는 것. 윤석열 사례.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 시절에 이제 의롭게 한 것이 아니라 무조건 감싸게 하다가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냐. 거기에서 우를 범하면 안 된다라는 판단과 생각들을 민주당 안에서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후보자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납득 타당하게 해명을 하느냐. 그게 아니라 오히려 의혹을 가중시키는 방향으로 해명을 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겠다. 라는 판단을 합니다. 근데 제가 국민의힘에 한마디 더 안 할 수가 없는 게 네. 지금 자기들이 야당이잖아요. 그럼 야당이면 지금 청문회는 본인들의 무대거든요. 그렇죠. 근데 왜 무대의 막을 스스로 닫아버려요? 전 그게 정말 이해가 안 되고 네. 마치 박수영 의원이 그 권한대행 한덕수 대행인가요? 그때 뭐 법 지키지 말라는 단식을 했어요. 이것도 전 세계에서 이런 단식은 없거든요. 보통은 법을 지켜달라고 단식을 하지 네. 법 지키지 말라는 단식은 처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국민의힘이 뭔가 이거는 나사가 풀리다 못해 나사가 빠진 것 같은 게 아니, 청문회는 본인들의 장이고 지금 여론 없이 무슨 야당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 그걸 얻을 자신이 없으니까 자꾸 이렇게 깽판만 나가지고 가보겠다는 전략 같은데 이거는요 100%가 아니라 1000% 실패하는 전략이다. 본인들의 무대를 스스로 막을 내리는 이런 전략이 어디 있습니까? 네. 자, 인사청문회 이번 주 내내 진행이 되니까 오늘 진행되는 것 그리고 또 내일 오전에 오늘 진행되는 것 종합해서 이렇게 계속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주가 기자들한테도 굉장히 바쁜 주가 될 것 같다. 그동안은 특검 때문에 사회부가 바쁜데 오늘부터는 아마 정치부가 엄청 바쁜 날이 될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마지막에 국토부 장관의 김윤덕 전 사무총장, 민주당 사무총장이죠. 현직 국회의원을
국토부 장관에 그리고 문화체육부 관광 후보자에는 최휘영 놀 유니버스 대표이사 이분도 기자 출신이네요. 네. 그래서 두 사람을 마지막으로 장관급 인선 그리고 이제 어제 차관급 인선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네. 어쨌든 눈에 띄는 인사 있었습니까? 전 병무청장이 여성분이 되셨다는 게 예. 처음이었다고 사상 첫. 하더라고요. 네. 사상 첫. 예. 예, 우리나라 역사상 되게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군이 이제 이야기 들어보면 너무 망가지고 너무 트라우마를 겪고 있고 상처를 받고 정말 근데 군이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제 새 정부 들어섰으니까 이런 인사로 또 여성도 군에서 열심히 복무하면 내가 이제 차관도 되고 뭐 여러 이제 정무직과 관련해서 갈 수 있다 기회가 있다라는 그러니까 되게 다중포석이 있는 인사를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한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이제 병무청장도 마찬가지고 또 정치인을 왜 이렇게 많이 기용하냐에 대해서도 뭐 약간 비판적으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 자체가 저는 비판받을 지점이 좀 의문인 부분이 있고요. 네. 왜냐하면 이제 부처의 공무원분들 만나거나 하면 이제 학자나 완전 뭐 그런 분보다는 그래도 대통령과 소통하고 결을 맞춰왔고 이제 직접 대화가 가능한 정치인을 좀 선호하는 게 부처 내에서도 아무래도 이제 알력관계 이런 거를 고려했을 때 이런 부분도 있고 또 그런 걸 차치하고서라도 지금 인수위 없이 됐다라는 또 특수성이 있다 보니까 네. 합리적이고 다중포석이 있고 인사에 있어서도 여러 공무원 사회에 긍정적 신호를 주는 인사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저희가 뭐 인선과 관련해서는 나오는 대로 조금 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지난 주말에 김계리 변호사가 또 화제가 됐어요. 윤석열 내란 수괴 피고인이 구치소에서 여러 가지로 인권 침해를 당하고 네. 있다, 운동 시간을 안 주고 있다를 비롯해서 뭐 영치금을 좀 보내달라. 돈이 한 푼도 없다. 수천억을 해먹은 것도 아닌데 점점점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오늘 아침에 관련해서 저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죠. 재산 신고만 75억인데 그렇죠. 영치금을 모아달라는 게 말이 되느냐라는 비판을 했습니다. 요 얘기는 우리 드립연구소장인 신인규 들어봐야죠. 변호사님한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뭐 영치금은 이제 밖에서 넣어줘야 되는데 네. 그 이제 그 재산은 많더라도 안 넣어주면 없는 거니까 그래서 왜 안 김건희 씨가 안 넣어주는지는 잘 넣어주는- 모르겠고, 그러니까 그건 모르겠어요. 확인을 네. 해봐야 되고. 저는 그게 제일 이해가 안 갔어요. 남편이 그렇죠. 감옥을 갔는데 근데 만약 영치금이 빵원이다. 그러면 그럼 부인이- 밖에서 안 넣어줬고 그러니까 왜 안 넣어줄까? 뭐 그건 모르겠어요. 짐작은 되지만 짐작은 되지만 모르겠고. 근데 저는 뭐 지금 김계리 변호사 같은 경우는 저희 개몽됐다라고 얘기했던 그 변호사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끝까지 이제 윤석열 구속된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손절하고 다 뒤돌아서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틈새를 또 이용해서 본인 마케팅을 이제 저런 식으로 하는 건데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은 사실관계를 뒤틀어서 저렇게 하면은 곤란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법무부에서 이제 교정본부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교정당국에서 윤석열만 만약에 뭐 에어컨, 그러니까 그 선풍기를 안 켜줬다. 그러면 인권침해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렇죠. 아니 50분 켜지고 10분 쉬는 건데 네. 이제 이런 걸 가지고서 안 켜줬다라고 얘기를 한다거나 네. 운동 같은 경우도 이제 수감자들에 대해서 1시간 정도 이제 밖에 나와서 운동도 할 수 있게 해주는 건데 물론 밖에 지금 날씨도 덥습니다만은. 다른 수용자들하고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함께 했을 때는 다른 수용자들이 안전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죠. 유명한 사람이 이렇게 나오고 하면은 뭐 폭력을 행사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위해를 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윤석열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다른 시간을 배정해서 이제 해주는 그러니까, 건데 예. 이걸 또 교묘하게 뒤틀어서 윤석열은 운동 안 시켜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일종의 시작하면 거짓말 아닙니까? 그럼 가짜 뉴스죠. 가짜 뉴스. 그래서 이제 법무부도 예. 상당히 이 가짜 뉴스가 또 유튜브를 통해서 아주 확실하게 이게 네. 검증되지 않은 내용들이 퍼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상세하게 보도자를 또 내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확인을 다 해명을 해준 건데 저는 그래서 결국은 윤석열 시대가 이제 마무리가 됐고 이제 정치권에서는 다 손절하는 분위기인데 여전히 네. 윤석열에게 붙어먹겠다라고 하는 이제 저런 사람들이 일부 아직도 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길 가다가도 뭐 집에 가끔 뭐 벌레 나올 때 있어요. 뭐 바퀴벌레도 지나다니고 나방도 지나다니고 하는데 그때 우리가 에프킬라 같은 거 팍팍 뿌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남은 부분만 이제 뿌리면 된다. 네. 저 그렇게 봅니다. 강득구 의원이 오늘 아침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어요. 운동 시간이 없다, 방이 좁다, 감옥에서조차 윤석열의 특권 의식은 끝을 모른다. 오늘은 또 어떤 투덜거림이 나올지 모를 일이다.
인권 침해 운운하는데 마치 윤석열이 인권 운동하다 들어간 줄 착각할 지경이다. 지금 누리고 있는 세평 독방 그리고 단독 운동 시간 보장 선풍기 이것은 지나칠 정도로 관대한 봐주기 처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 이를테면은 뭐 다른 그 수용자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사람들한테 독방 쓰게 하고 단독으로 딴 사람 다 들어가게 하고 혼자만 운동장 쓰게 하고 뭐 선풍기는 다 틀어준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선풍기 틀게 하고 이거 다 이제 아주 봐주기다 이제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감지덕지하고 자중해도 모자랄 판에 가뜩이나 더운데 열불나는 말만 흘러나오고 있다. 언제까지 국민을 이렇게 모욕하고 특권을 누리려고 하는 것이냐. 본인이 도대체 왜 구치소에 들어가 앉아 있는지 전혀 인식을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윤석열 술 못 먹게 하는 것도 인권 침해예요? 술 좋아하니까? 그럼 술 넣어줘야 됩니까 우리가? 아니 그리고 윤석열 족발 같은 거 좋아할 것 같은데 족발 못 먹으면 그 인권 침해예요? 감옥 가 있는 사람들 다 찐감자 먹고 된장찌개 나오면 먹고 다 그 매일마다 식단 나와요. 그럼 식단 나온 대로 공평하게 먹지. 그럼 윤석열이라고 족발 못 먹으니까 인권 침해다? 그래서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변호사나 되는 사람이 모르면 또 모르겠어요. 그 메커니즘을 아는 사람이지 이런 말하고 다닌다는 게 상당히 좀 악의적이다. 그 여론 선동을 통해서 본인이 뭐 정치적인 뭐 얻을 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뭐 자유통일당인지 뭔지 이제 저런 데에서 뭐 비례대표 1번 받으려고 저러는지는 모르겠으나 좀 이런 거는 이제 선을 많이 넘는다. 그래서 그때 특검에서도 변호인들에 대해서도 그때 아마 수사한다고 선 넘어가지고 수사 방해 이걸로 이제 처리한다고 했는데 지금 김계리 변호사 같은 경우는 정말 그 경계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좀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영치금 하루 모금 400만 원이 최대 한도인가요? 예, 거기에 제가 최근에 영치금을 압류 의뢰를 받아서 좀 알아봤었더니 일단 영치금 계좌로 영치금 들어오고요. 또 노역하는 사람들은 그 금전도 들어온다는 거예요. 노역금전. 근데 그게 딱 한도는 400만 원이고요. 하루에 400? 아니요. 그러니까 최종으로 찰 수 있는 그 한도가. 그래서 400이 넘치게 되면 왜냐면 더 들어올 수도 있고 하잖아요. 그럼 개인 계좌로 이거를 송금을 이체를 한대요. 개인 계좌로. 예, 그래서 이제 정경심 교수도 이 영치금을 엄청 많이 넣어줬기 때문에 그게 이제 뭐 억건 막 이렇게 됐을 때 거기 이제 개인 계좌로 돼서 뭐 커피를 뭐 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활용을 했던 건데 400만 원이 들어 있어도 하루에 막 20만 원, 30만 원 막 왕창 소세지 사 먹고 이럴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거의 뭐 이제 이진수 강하죠. 빵을 많이 사 먹기 때문에. 이진수 양을 많이 먹고 파이터 수준으로 먹어요. 하루에 아니 근데 2만 그거는 제한 없이 살 수 있어요. 2만 원 하루에 2만 하루에 원. 2만 원. 그러니까 쓸 수 있는 돈이 하루에 2만 원. 그러니까 그 구속된 피의자의 경우에. 그리고 이제 뭐 덥다 어쩌다 하는데 서울구치소 현황이 이게 이 에어컨을 더는 설치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막 뚫고 이래야 되잖아요. 실외기 뚫고. 그리고 가보면 아시겠지만 대단히 낡았어요. 근데 이제 변호인 접견실에는 에어컨은 있고. 근데 제가 에어컨이 있나 없나 이렇게 좀 헷갈려 했던 게 그렇게 시원한 느낌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수영동보다는 훨씬 시원하니까 저도 이제 접견 갔을 때 재벌 회장이 그때 입감돼 있을 때였는데 엄청 유명한 변호사들 해가지고 거기를 범털자리라고 한다는데 하여튼 좋은 데서 이렇게 잘 보이는 왜냐하면 이제 피해자나 피고인은 그 위치를 바꿀 수는 없으니까 변호인이 딱 앉는 좌석과 피고인이 앉는 좌석이 딱 있거든요. 그래서 얼굴을 되게 좀 봤었는데 그러니까 하루 종일 나와 있을 수 있는 거죠. 변호인 접견이 계속되면.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이 접견 뭐 이런 표현을 그죠. 접견용 변호사를 별도로 선임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세상 돌아가는 얘기하고 좀 잡담하고 나와 있으려고. 그래서 그게 이제 법조계에서 좀 문제가 된 적도 있었는데 사건 수임과 무관하게 또 접견용 변호사라는 표현도 있었죠. 좀 어떻게 보면 멸칭 비슷하기도 한데 그러니까 이제 사건은 엄청 이제 연륜이 있는 변호사한테 맡기고 뭐 이랬던 그런 부분도 있죠. 그런데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일반 또 접견 변호인 접견실에선 접견을 못 하고 이게 또 안전 문제가 있어서 별도 공간에서 할 건데 변호인이 오면 컨디션은 동일하게 맞춰줄 거라고는 서울구치소 측에서 이야기는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어쨌든 2만 원으로 뭘 사 먹을 수 있어요? 소세지? 소세지가 제일 인기가 많죠. 소세지. 예전에 많이 물리는데. 닭발 들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뭔가 나름 약간 다양하게 있었던 것 양념 치킨 뭐 이런 것도 있고. 양념 치킨은
같은데. 되게 예. 멋있겠네요. 어쨌든 2만 원 하루에 2만 원, 예, 2만 원 한도 안에서 사 먹을 수는 있다. 많이 사 먹겠는데 본인이 가서 사 먹어야 돼요? 아니면은 사다 주세요 할 수 있어요? 아마 그게 적어서 내서 그걸 받는 거지 뭐 이렇게 PX 가듯이 뭐 이렇게 정말 편의점 같은 나 빼빼로 좀 먹어야겠다 이런 개념은 아닌 걸로 알고 학교 있어요. 매점 가듯이 피자빵 사 먹는 건 그 정도의 아니고. 자유는 허가되지 않는. 그 방 매점 안에. 가듯은 못 간다. 피자빵 그래서, 그거 맛있거든요. 거기 오는 네. 그 뭐라 그래야 되냐 그 사동에 그 청소하는 그걸 일본 말로 쓰던데 네, 소지. 네, 소지, 소지라고 하는데 이제 이 통해서 뭐 좀 사다 줘라고 하면 사다 주고 그런 것 같아요. 밥 갖다 주고 뭐 이런 사람한테 해서 얼마나 화를 내고 있겠습니까? 이 무더위에 더워 죽겠는데 예? 난리를 자업자득이죠. 뭐 쳤겠죠. 누가 그러니까 내란 일으키라고 누가 내란을 했어요? 일으키라고 아니 했습니까? 내란을 자기가 일으켜놓고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 물리니까 또 뭐라 그러면은 도대체 그거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일일이 네. 참 받아줄 필요가 전 별로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습니다. 어찌됐든 이 내란 수괴 윤석열 내란 특검 조은석 특검에 의해서 구속 수감이 되어서 주말을 보냈습니다. 오늘 특검 수사에 2시까지 나와라라는 건데 아프다고 안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또 운동하게 뭐 또 운동은 또 못하게 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도대체 어떤 상태인지 건강을 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안 되면 강제로 구인하겠다라는 게 특검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아니, 모든 기준은 윤석열 룰대로 하면 돼요. 윤석열 룰대로. 윤석열 그러니까 아까도 룰. 저 인권 침해 뭐 얘기할 때 제가 하려다 말았는데 네. 아니 본인도 그렇게 구속 많이 시켰잖아요. 그거 다 그럼 인권 침해한 겁니까? 예. 그거 아니죠. 그리고 두 번째로 본인도 수사할 때 윤석열 검사 시절에 건강상의 이유로 안 나온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게 구속 수사는 강제 수사거든요. 그러니까 안 나오면 데리고 와서 앉혀놓는 것까지 그 영장의 효력에 들어가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안 나오면 어떻게 합니다? 윤석열은 강제 구인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강제 구인해서 앉혀놓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본인이 뭐 끌려 나오고 하는 거는 뭐 수치스럽긴 하겠습니다만은 네. 또 특검 사무실 나오면 에어컨 나와요. 그러니까 안보다 훨씬 나아요, 제가 볼 때는. 에어컨 바람을 위해서라도 특검 수사에 그렇죠. 임해라. 그리고 또 하나는 본인이 그동안 99% 말하면서 옆 사람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마 나와서 묵비권 행사할 걸로 우리가 예상되거든요. 묵비권이 뭐예요? 계속 질문하는데 듣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본인도 역할놀이 한번 해봐야죠. 바꿔서 네. 묵비권 행사 할 거니까 말 못하는 그 네. 뭐랄까 그 한계 이런 거 좀 그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나와서. 지금 그 헌법재판소에서는 지지 않고 그리고 심지어 영장실질심사에서조차도 본인의 방어권 차원에서 그렇도록 네. 말을 많이 하던 사람이 왜 특검에는 묵비권 행사를 하는 저는 거예요? 이제 희망의 끈을 버린 것 같아요. 이게 객관적으로 이게 마지막 적극적으로 나섰던 게 이제 헌재부터 영장 실질 마지막 단계였는데 그때는 나 구속은 한번 면해봐야겠다. 나 겁이 아하. 난다. 나 무섭다. 지금 내 조사에 2번 적극적으로 임했어요. 예. 본인이 확인하는 과정이에요. 이런 진술이 아무개가 했네. 왜냐면 제시받거든요. 이 사람 이렇게 얘기했는데 당신 어떻게 한 거냐. 당신한테 명령받았다고 하는데 당신 어떻게 했느냐. 어머 이렇게 했네. 불리하네. 어떻게든 내가 빠져나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보자. 라는 동의는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영장실질이 본인들 예상도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 무능한 거예요. 예상을 네. 못했다면 이거 무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안이 실제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판을 안 나갔는데 바로 다음 날 있었던 지기현 재판부 변호인들이 막 허둥지둥 됐다는 거 아니에요. 어머 불출석 사유서를 윤석열 당사자가 냈어? 무슨 내용입니까 판사님? 막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정말 변호를 잘한다면 구속 안 될 겁니다, 대통령님. 근데 설사 구속되면 다음 날 재판 어떻게 할까요? 이거 미리 준비해 놓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그런 프로세스도 없었다. 네. 이런 와중에 지금은 아마 본인이 제일 잘할 거예요. 사실 내심으로는 이거 답이 없구나.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항변해봤자 이거는 그냥 코만 깰 뿐이다. 네. 진술에 협조하고 증거만 보강이 될 뿐이다. 나 그냥 말하지 말아야지. 협조하지 말아야지. 그렇다고 또 거짓말을 지어내기에는 이게 너무 헷갈릴 거거든요. 네. 너무 방대하거든요. 그러니까 진술을 저는 강제 구인이 되면 안 할 걸로 보이고 네. 그렇다고 구속 기소를 면할 수 있나요? 아니요. 그렇다고 실형 그것도 거의 사형 무기만 있고 막 법정형이 엄청 높은데 장기형을 면할 수 있나요? 없어요. 사면 복권은 기대할 수 있나요? 이건 국민 통합을 위해서 하는 건데 본인이 다 해놓은 그 네. 행위들이 있어요. 그것도 요원한 거예요. 그러면 뭘 할 수 있을 뿐인가?
나 그냥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겠다. 소극적인 저항을 하겠다 뿐인 거예요. 이 겁이 많은 사람이. 근데 저게 그러니까 소극적 저항 플러스 이 체념이에요, 체념. 체념. 이제 어차피 법정형 뭐 모르겠습니까? 사형 내지 무기징역이고 그 외에도 지금 수사받아야 될 게 네. 수두룩 빽빽해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의 남은 일생은 수사받으러 다니다가 본인이 범한 범죄에 대한 형을 마치면 인생이 종료되는 거거든요. 네. 종신형이니까. 그러니까 본인은 이제 거의 체념인 거죠. 그러니까 체념을 묵비권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어차피 달라질 거 하나도 없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게 하나 있다면은 그게 이제 소극적 저항을 통한 정치 투쟁. 네. 그냥 뭐 마치 무슨 인권을 위해서 싸웠던 사람처럼 보여지거나 마치 그 지지자들에게는 그런 식으로 빌드업을 해 나갈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는 것 외에는 네. 본인이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법적으로 다툴 수도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관련해서 오늘 한겨레 신문 단독 보도 나온 걸 보니까 조은석 특검팀에서 국민의힘 계엄 그 해제 방해와 관련된 전담팀을 꾸려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일찍이 그 추경호 나경원하고 그 통신 기록 조회해가지고 예, 통화 인요한 등 통화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기에 보면 이제 쭉 그 12월 3일부터 12월 7일 사이에 윤석열이 누구랑 통화했는지가 표가 쭉 나오는데 그 내용을 종합을 해보면 추경호 의원은 피의자로 조사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 핵심이에요, 추경호. 네. 왜냐면은 이게 지금 무슨 혐의냐면 내란과 관련해서 주요 임무 수행자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란 수괴가 윤석열이가 있고 밑에다가 이제 일을 나눠주는 거죠. 그러면 네. 누구? 김용현 군을 다 총괄해라. 그리고 최상목 뭐 재정이든 이런 거 챙겨라. 한덕수 국무회의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러면서 이제 옆에서 또 내란과 관련된 기획을 했던 사람들이 또 안보실 비서실에 수두룩 빼빼 할 겁니다. 그럼 마지막 남은 하나의 키가 뭐냐면은 저 국회 누가 막을 거냐.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권한이 있는데 그 계엄 해제 요구권을 당연히 국회가 행사할 게 뻔하잖아요. 네. 그럼 저거를 누군가는 방해해야 된다. 그럼 그거를 총대맨 사람이 추경호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저는 사전 모의 여부. 그렇다면 내란의 주요 임무 수행자가 되는 거예요. 네. 형량도 높습니다. 그럼 그렇게 됐을 때 추경호에게 수사되는 것은 미리 알았는지 여부. 네. 그리고 미리 알아서 어떠한 명령을 지시하달 받았는지 여부. 그리고 그걸 실행했는지 여부인데 그날 굉장히 이상했던 게 5번이나 그 계엄의 날에 밤에 너무나도 급박한 상황에 장소를 5번이나 바꿔요. 그러면서 이제 계엄 해제 요구를 사실상 회방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뭐 이거는 직접적인 내란과 관련된 혐의의 피의자로 이거는 뭐 수사할 수밖에 없고 과연 추경호만이냐. 네. 내지는 그 원내 지도부 또 개별적으로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는 계엄 있기 전에 한 번 또 관저에서 만났다고 하거든요. 네. 그럼 그때 또 역할을 부여받은 건 없겠느냐. 네. 이 부분까지 수사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국민의힘이 사실상 와해 수준으로까지 그럴 조사나 거예요. 수사 대상이 늘어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 맞습니다. 추경호 의원, 김재원 의원, 인유한 의원, 나경원 의원 뭐 지금 그 명단으로 거론된 국회의원 수만 하더라도 상당 부분이 되기 맞습니다. 때문에 국민의힘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상당히 어렵죠. 전반적으로 내부에서도 이거 이래서 돌파가 되겠나라는 생각들을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일종의 뭐라 그래야 돼? 개파 싸움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당파 싸움, 당권 싸움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 발음이 좀 저는 네. 개파 싸움이 아니라 네. 개판 싸움. 개판 싸움이다. 네. 예. 관련해서 윤희숙 의원이 주장한 내용이 있는데요. 잠깐 들어보고 계속 국민의힘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목표는 딱 두 가지입니다. 탄핵의 바다를 건넌다, 당 구조 혁신을 한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우리 당이 탄핵의 바다를 건넜나요? 더 이상 사과할 필요도 없고 반성할 필요도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탄핵의 바다 속으로 다시 꽉꽉 머리를 눌러 넣고 있는 이런 분들이 인적쇄신 영순이에요. 자, 인적세선 영순이라고 했는데 저 말을 받고 또 되로 주고 말로 받은 사람이 있으니 이제 나경원 의원입니다. 그리고 장동혁 의원도 거칠게 항의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인 건데요. 언제까지 우리가 사과만 할 거냐, 뭐 사과 전문당이냐, 이제 이런 비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로 갈 걸로 보세요? 오늘 조선일보 사설 제목이 사과는 제대로 한 적 당신들이 있냐라는 취지예요. 네. 제대로 진정성 있게 사과하지 않았고 사과하는 것만으로도 되지도 않아요. 그런데 인적쇄신에는 선을 그었는데 그것도 못하겠었다고 장동혁, 나경원 두 사실상 당권 주자가 난리쳤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신들 같은 사람들이 인적쇄신 영순이다라고 하는데 이 말이 얼마나 또 울림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혁신위는 비대위 산하에 있고 비대위에 승인이 없으면 사실상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없고 당원 당규를 고치기 위해서는 또 그 절차가 있는데 반발을 하는 거예요. 사과의 시음만 꺼내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원팀이어야 된다. 지금 원팀이 아니어서 국민의힘이 어려워졌나요? 아니요. 개헌과 관련해서 탄핵 국면에서 원팀이었고 국민 눈높이와는 완전 정반대로 가는 원팀이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한 보수 논객도 과거에는 농담처럼 야 국민의힘 이런 정당은 문 닫게 해야 돼라고 웃으면서 했던 말이 이제 정색하면서 하게 되는 국면이 됐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 현실을 자초한 건 본인들이다. 그리고 답을 몰라서 헤매고 있나요? 아니요. 답은 너무 잘 알아요. 본인들 기득권 때문에 헤매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 욕심 때문에 송원석 원내대표가 지금 당이 얼마나 위기예요. 임종득 의원 지금 압수수색하니까 빨리 와라. 107명 중에 23명인가 왔다는 거 아니에요. 네. 송원석 원내대표 자리 뜨니까 다 그냥 뿔뿔이 흩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 원팀도 아니에요. 지금 국민의힘은 답을 몰라서 이러는 게 아니라 본인들 이익을 위해서 그런다는 게 더 답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뭐 윤석열 씨가 절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무슨 뭐 누구 폭행한 것도 아니고요. 이건 지금 내란이란 말이에요. 내란. 그 내란이라는 두 글자가 가지는 의미가 안 와닿는다면 국가 반역죄에 네.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시민들에게 총칼을 겨눈 범죄인 거예요. 네. 근데 이걸 어떻게 그냥 넘어갑니까? 이거 수사하면은 뭐 보복이 돼요? 그 말 같지도 않은 소리만 계속 하니까 이제 안 되는 건데 저는 이게 뭐 참 성경에 나오는 말을 여기 적용할 내용은 아닌데 그냥 제가 표현만 빌리자면 과연 국민의힘 안에서 누가 누구에게 돌을 던집니까? 그게 성서에서는 이제 누구도 누구를 뭐 비판할 자격이 없으니 이제 본인을 돌아보자 이런 내용인데 여긴 제가 그냥 표면만 빌리자면 네. 아니 국민의힘 안에서 누가 누구한테 돌을 던져요 지금? 그러게. 아니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혁신의 칼을 들 자격이 있습니까? 아니 저분도 혁신 대상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그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누가 누구한테 나가라고 합니까? 본인은 그러면 혁신 대상 아닙니까? 그 최혜병 그 묘비에 가서 손으로만 닦고 나와가지고 최혜병 특검법 필요하다고 한 사람이 표결도 안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게요. 지금 네. 국민의힘은 107명의 의원 전원이 다 지금 사실은 정계 은퇴를 해야 이게 해결이 될 일이고요. 그러니까 각자에게 하는 말은 다 맞아요. 다 나가라는 말이니까 네. 다 맞아요. 다 나가야 돼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하나의 집합적인 컨센서스를 만들 수가 없다. 결국은 당이 문을 닫아야 끝나는데 문 닫는 것도 우리가 셔터를 내가 내려야 닫잖아요. 셔터 내릴 힘도 없는 정당이에요. 스스로 문도 못 닫아요. 저럴 때는 외부에서 네. 저는 강력한 힘이 필요하고 저는 청산인들이 좀 필요하다. 저도 그 청산인 중에 한 명이고 네. 또 특검도 그 하나의 도구가 지금 되는 것이고 또 국민들의 심판, 선거로 인한 심판도 이제는 임박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국민의힘 안에서 저분들이 자기 희생이라는 거를 전혀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타의에 의해서 희생을 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과정으로 저는 가고 있다고 봅니다.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봐요. 예. 그 정규재 논설위원 있지 네. 않습니까? 정규재 논설위원이 이제 지난 주말에 그 이재명 대통령하고 오찬하고 오찬을 함께 했는데 조갑재 대표랑 오늘은 쌍권이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마치 이제 쌍권이 이 당의 가장 어떤 보수 정치를 맡고 있는 뭐 핵심 상징인 것처럼 걸로 됐죠. 얘기를 네. 했고요. 근데 잠시만 예. 저는 정규재 주필 같이 진단하는 거에 저는 반대합니다. 음. 마치 싼 것만을 특정하잖아요. 네. 쌍권은 정계를 떠나라. 그러면 싼 것만 떠나야 되냐라는 의문이 저는 남아요. 그러니까 싼 건 당연히 떠나야죠. 그거 뭐 전 국민이 아는 얘기 뻔한 얘기를 방송 나와가지고 할 필요가 없는 거고 싼 것만 잘못이 있냐라는 겁니다. 물론 저게 우선순위를 해서 뭐 하자라는 취지일 수는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국민의힘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같이 책임을 공유하고 있는데 모두가 책임이다라고 하면서 아무도 책임을 안 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누구만을 특정해서 물러나라는 저런 식의 논리가 작동하는 하는 국민의힘 안에서는 뭐 전혀 저는 가망이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끼리 지금 보면 서로 손가락질하면서 내 탓 공방을 하고 있어요. 홍준표 시장도 SNS에 글을 올려서 당을 망치고 보수를 망치고 나라를 망친 주범은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이다. 그리고 자기는 또 빠져있네 또. 정진석, 쌍권 여기도 쌍권 등장합니다. 쌍권. 그리고 윤핵관 가짜 뉴스로 부추긴 틀튜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막 책임 공방, 그러니까 누구 하나 스스로 내 탓이오를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저 그러니까요. 말을 한 홍준표 전 시장 있잖아요. 네. 막대한 책임이 있는 분입니다. 저분이 막대한. 내란이 한밤에 해프닝이라면서요. 네, 막대한 그러니까. 책임이 있는 분이에요. 맞습니다.
자, 그 속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해병 특검에서 지금 조태열 외교부 장관도 소환 방침을 세웠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직 일정은 정확하게 정하지는 않았다는 것이고요. 그 이번 주에 이충면 외교비서관, 왕윤종 안보실 3차장도 지금 소환하겠다라는 입장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최혜병 사건과 관련해서 상당한 속도를 좀 내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란 특검에서는 드작사 포함해서 군사 관련된 장소 무려 24곳에 대한 압수수색 현재 진행 중에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상당히 많은 뉴스가 쏟아질 그러니까요. 것 같아요. 저희 취재 편의점에서 일일이 다 챙겨드리지 못해서 송구할 정도로 상당히 뉴스가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 그런데 요새 뉴스를 잘 보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취재 편의점 애청자분들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함께 해주실 때 더 큰 힘을 내서 더 열심히 현장을 뛰는 그런 언론 매체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날 더운데 또 오늘부터 비가 또 많이 온다는데요. 네. 늘 건강 유의하시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